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망무당 공원에 대하여 강의 드리겠습니다. 망무당 공원의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망무당 공원은 임진왜란 때 전국 최초로 이병을 일으키고 외적을 무찌른 각제호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호인 망무당을 공원 이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망무당 공원에는 각제호 장군의 동상과 장군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망무당 기념관,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워 나라를 구한 영남이병 315분의 hin의를 보관하고 있는 임난호국 영남충리단과 함께 당시 조선과 왜군의 무기와 유품, 작전 전시도 등 각종 사례들을 전시하고 있는 임난호국 영남충리단 전시관 등 국가위기에 창의한 숭고한 이병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6.25와 베트남 참전 기념비와 달성하시 유업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망무당 공원의 안내도의 모습입니다. 안내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제호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제호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0년 전 159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본가는 현풍이고 호가 망무당이 되겠습니다. 1552년 음력 8월 28일 외가인 일영군 유곡면 세간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가골가 진주강씨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남명조식의 외손녀 상상 김씨의 장가 들었습니다. 세간마을은 어머니의 친정으로 부친이 결혼과 함께 당시의 혼인 풍속에 따라서 본가가 있는 건풍현 솔레마을을 떠나와 살면서 태어나고 자라게 된 곳입니다. 34살 때 별치문과에 2등으로 합격하였으나 답안지의 내용이 선조임금의 뜻에 거슬린다 하여 파방되자 가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시험 문제 제목이 당태종 교사 정정론으로 당나라 태종이 궁궐에서 활쏘기를 가르친 일에 대해서 논하라였다고 합니다. 당태종이 문무를 경비하여 된 것이라 하면서 조선의 임금도 문무를 겸존해야 한다는 각제후의 답안이 무예를 익히지 못한 선조 자신을 희롱한 것이라 생각하여 파방하였다고 합니다. 1586년 부친상을 당한 후 구지면 신당에 염학을 입고 3년간 시묘살이를 하다가 일영에 있는 기강나루에 본지 강사를 지어 낚시를 즐기며 은거하다가 1592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쟁 발발 9일 만인 음력 4월 22일 이곳 세간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이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강전투와 정남진 대천 승리 이후에 군세가 2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항상 백마를 타고 붉은 옷을 입고 선봉에서 전장을 노렸으므로 청강 홍리장군이라 불렸습니다. 정유대란 때에는 내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화왕 산성을 지켜 적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총 29번에 걸쳐 간직이 제수되었으나 15회는 간직에 나갔으며 14회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602년 경남 창녕 영산현 남쪽 창암진 강가에 망무정을 짓고 기거하시다가 1617년 4월 10일 망무정에서 66세를 이르기로 서거하였습니다. 묘소는 현풍현 구지산 선영에 안장되었으며 유언에 의하여 공문 없이 평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듬해 예현서원에 모셔졌습니다. 그러다가 숙종 임금 때 병조 판서 겸 지휘금 부사에 추정되었습니다. 활달한 필체에 글씨와 희문에 능하였으며 문집으로 마무당집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인 청안진 전투를 소개하겠습니다. 1592년 음력 5월 25일 남각유역인 경남 일영의 정남진에서 각제호 장군이 이끈 이병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로 최초로 일본군에 크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일본군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정찰대를 보내서 말이나 무거운 장비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마른 땅을 골라서 말뚝을 박아 미리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병들은 밤중에 일본군 정찰대가 표시해 두었던 말뚝을 뽑아 늪지대 방향으로 옮겨서 일본군을 공격하기 좋은 지점으로 유인하여 이튿날 새벽에 난강을 건너온 일본군을 기습하였습니다. 편말을 따라 이동하다가 강변의 습지에 발이 묶인 일본군은 화살구를 쏘아대는 이병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일본군 제6지는 곡창지대인 전라도 진격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왜적들이 감히 정남진을 건너 호남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제후의 공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남루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그 옛날 선인들이 나룻배를 타고 왕래하던 나루터로서 임진왜란 때에는 각 제후 장군이 외장이 이끄는 수많은 왜적을 잠복 끝에 몰살시킨 승전지이기도 합니다. 충격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영에는 각 제후 장군을 비롯해 전투에서 활약한 이병들을 기리기 위한 충격사와 함께 이병박물관 기념비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충격사는 1978년에 준공하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이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각 제후 장군과 그 희화 17장수와 무명 이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1972년 이래 매년 이병 창의일인 4월 22일 이병 제영 행사와 더불어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구에 있는 망우당 공원의 각 제후 장군 동상도 1972년 이병 창의일인 4월 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음력 8월 28일에는 장군의 tam신다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에 일영 군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매년 6월 1일을 국가기념일인 이병일날로 지정하여 이병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제후 장군께서 최초로 이병을 일으킨 날인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6월 1일이 되어서 6월 1일을 이병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충익사의 안내도입니다. 충익사 좌편에는 일영탑이 있으며 뒤편에는 이병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충익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진은 망우정의 모습입니다. 1602년에 경남 영산현 창안진가에 망우정을 짓고 기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617년 4월 10일 이 망우정에서 66세를 일기로 서거하셨습니다. 본 사진은 각 제후 장군 선영의 묘소가 되겠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본문 없이 평장되었었습니다. 각 제후 장군의 묘소는 제가 빨간 표시한 가운데에 각 제후 장군의 묘가 되겠습니다. 각 제후 장군의 묘소의 모습인데 합장하였습니다. 1731년 당시에 현풍현감 이우인이 각 제후 장군을
묘소에 갔다가 실묘가 연료되어 공분을 낮게 쌓았다고 합니다. 묘비에는 정, 병조판서, 행, 함경도 관찰사, 망구정, 망우당 선생, 각 충격공 묘, 정부인 상사, 김씨 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 사진은 예연서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이듬해인 1618년 충연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77년 숙종임금 때 예연서원으로 사역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715년 현풍대리에서 현 위치인 육아 가태리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원서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원서원에 있는 경리당이라는 강당의 모습입니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쳐가 활짝 지붕입니다. 충연사라는 사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연서원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예연서원 앞에는 300년 된 은행나무가 이렇게 곱게 물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망우당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모습이 망우당 공원에 있는 영남 제일관의 모습입니다. 영남 제일관에서 육교를 지나서 망우당 공원으로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각제우 장군 동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972년 4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동상 받침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홍리장군 각제우 선생상이란 한자희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본 사진은 망우당 기념관으로 각제우 장군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뒤쪽에는 금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난허우 영남 충리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병으로 출전하여 나라와 결의를 지켜낸 각제우 장군 등 영남 지역 각계각층의 이사 315분의 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리단 전시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충리단 전시관에는 당시 조선과 왜군의 무기와 유품과 전시작전도 등 각종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 사진은 6.25와 베트남 참전 기념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역사의 상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현충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진은 달성하지 유업이로서 달성하시는 중국 송나라에서 귀화한 성씨입니다. 송나라에 대해 도덕을 지낸 하음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 17대 인종임금 때 귀화하여 달성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망우당 공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